오늘도 저는 역시나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엽떡을 먹었는데 안 매운 맛으로 시켰는데도 엽떡이 엄청 매워서 거의 못 먹었어요. 사실 거의 못 먹진 않았어. 한 반 통 정도 먹었어요. 학생 좀 나눠주고. 그 집안일에 대해서 관심을 한 3분 정도 가져주셨는데요. 왜 집안일을 다 내가 하냐? 라고 했을 때 할 말은 제가 더 잘하고요. 그리고 바깥 양반이 더 못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그냥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원래 그 보고 못 지나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못 지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나칠 걸. 젠장. 같이 마시는 음료는 초록 매실 스파클링. 요새 제일 맛있는 음료. 맥주를 못 마시니까 이거 탄산으로라도 때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 마시다 보니까 안 마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시면 마시는 게 또 엄청 맛있겠지? 하지만 마시고 있다. 집에 냉장고에 맥주 그득그득한데 언젠간 마실 수 있겠지. 그 언젠가가 언젠가. 저는요 결혼한 지는 7년 정도 됐고요. 2018년에 했나? 19년에 했나? 2018년에 했던 것 같은데. 2018년부터 같이 살았고 2019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혼인신고도 그때 했어요. 소개로 만났는데 약간 뭐랄까 그 결혼하신 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물론 당연히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것을 기본적인 전제하에 전 조금 얼떨결에한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게 뭐랄까 나이가 엄청 차서 만난 그런 느낌도 아니긴 한데 한 7년 전이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막 엄청 급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결혼을 왜 하기로 했냐면 그냥 하게 됐어요. 위험한 발언인가? 그냥 하게 됐어.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 하게 된 것 같고 같이 이제 만날 때는 재밌었고 이제 저희가 좀 엄청 평범한 그런 커플의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첫 소개팅 장소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와이프는 다시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 하려는 날 제가 소개를 받을래? 근데 만나는 장소가 김포공항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비행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비행기 덕후였어요. 예. 그래서 비행기 또 볼 겸 그래요. 그냥
있었거든요. 뭐 그때 당시 뭐 연애할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냥 공항 그래 좋아, 비행기 좋아, 거기서 봐 그래 한번 보지 뭐. 그래서 그냥 갔는데 거기서 한 2시간을 내리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언제 또 올지 몰랐거든요. 기약이 그냥 한국에 출장을 자주 온다곤 했는데 그래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주 와봤자 막 그 이후로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이 가까워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었는데 이제 그때 뭔가 좀 위로도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저기 뭐야 1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엄마 한번 보셨어요. 병원에 있을 때 와이프를 한번 보셨고, 그래서 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매형은 못 보셨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한번 봤고 인사도 했고, 그리고 잘 지내라고도 했고, 쓸데없는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잘 얘기했고, 막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막 뭔가 결심한 뭐랑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때 같기도 하네. 엄마 장례식 하는데 그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트렁크 그 캐리어를 들고 택시를 타고 그대로 막 수원에 있는 저희 집 그 장례식장까지 막 한 걸음에 막 왔었어요. 그래서 그 막 땀뻘뻘 흘리면서 막 왔던 그 장면이 좀 눈에 선하네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되겠구나라는 그래 그때 가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네. 그때 한다고 같군요. 그때 저는 수원에 직장이 있었고 학원이었죠. 예쁜 직장이 없었고 그래서 수원에서 살았고요. 근데 수원사 1년 살았거든요. 원래 전세 계약으로 이제 2년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1년을 살았어요. 1년 동안 그 막 와이프 취업 준비하고 면접 보고 뭐 몇 군데 이제 붙어서 몇 개월 다니다가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사람은 경기도에서 출퇴근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원에 살았던 곳이 그 빨간 버스가 바로 앞에 다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사당역에 7770 다니는 송죽동이라는 곳에. 근데 전 늘 그런 곳에 살았으니까 교통편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빨간 어느 날은 오더니 빨간 버스를 못 타겠다고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지? 빨간 버스 되게 편한데? 그랬거든요. 원래 경기도 사람들 아시죠? 그 1시간 거리면 되게 가깝고 1시간 반 거리면 조금 거리 좀 있네 하고 2시간 거리면 조금 머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근데 와이프 처음 다녔던 직장이 강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당 강남 가는 버스가 다 있었고 1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버스 타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막 울었어. 역시 이 서울 촌놈들은 서울 깍쟁이들은 참으로 이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와이프가 이사를 가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래 그러자 어차피 난 차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서울로 갈 돈은 없으니까 경기도권에서 해결하자. 하지만 그래도 오래 걸려도 버스보단 전철이 좋다고 하니 지하철역 근처로 가자 해서 막 찾아보다가 당시에 수지에 저희 아파트가 되게 저렴하게 막 나왔었어요. 엄청 저렴하게. 그때 막 부동산 값이 엄청 오르기 전에
2019년 막 이럴 때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서 그때 당시 풀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5년 지내고 작년에 9월에 여기 온 거예요. 집안일 얘기하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 처음에 그 수원에 살 때 1년 동안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족 이외에 누구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군대에서 말고. 그리고 뭔가 완전 독립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취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생활 패턴이랑 너무 다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처음 한 3달 동안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난 제일 먼저 그 알람 시계 패턴 있죠. 저는 알람을 하나만 맞추거든요. 딱 하나 맞추면 딱 일어나요. 근데 와이프는 일어나기 한 1시간 30분 막 이렇게 전부터 1분에 하나씩 맞춰놓는 거야. 그게 막 돌아버려. 옆에 있는 사람 미쳐버려. 난 잠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거를 처제랑 어머님이 설득시켜줬어요. 진짜 같이 사는 사람 돌아버리는 거다. 그때 알았나 봐. 얘기하다가 와이프가 써가지고 오늘의 음료는 따뜻한 물. 눈이 이렇게 오는데, 응? 집에를 안 들어오고, 음에 밖에 눈이 이렇게 온다는데 말이 돼?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 그건데 히말라야 아니야? 그 황정민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알람을 한 번으로 두 번, 세 번 미만으로 맞추는 거를 이제 해줬고, 그리고 나도 조금 옆에서 부산스러워도 잘 자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일에 대한 건 그때는 오히려 초반에는 되게 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요리도 내가 잘하는 거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약간 우리 와이프는 자취를 좀 몇 년 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 보리도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그 즈음부터 박한 양반이 벌이가 저보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오픈하고 벌이가 더 안 좋아졌죠. 근데 월급 받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보증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영업이나 한번 해볼까? 웬만하면 해보세요. 근데 해봐야 알지. 자영업은 해봐야 알아. 자기가 사장님이 되어봐야 알아. 그래서 초반에 그 되게 돈 쓰는 맛도 있어요. 처음에 막 기물 같은 거 구비하고 막 이것저것 공사하고 신고하고 할 때 막 몇천 몇백씩 한 번에 팍팍 쓰잖아요. 돈 쓰는 맛이 좀 있어. 그리고 처음에 막 꾸밀 때 인테리어 할 때도 막 이것저것 막 채워놓고 막 그런 맛이 좀 있거든요. 그때가 참 재밌어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언제 그게 확 깨지냐면 첫 월세 나갈 때. 이쪽 학원이 분당이잖아요. 근데 분당이 진짜 비싸요. 이게 입시 학원은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입시생이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해요. 그 매출에 있어서. 근데 입시생은 영원하지 않아. 1년이 지나면
대학을 가버리면 끝나. 그러면 한 달에 그 큰 파일을 차지했던 입시생들이 싹 빠져나가면 그만큼이 아예 그냥 비어버려요. 그 바로 다음 2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1월이잖아요. 다음 달 위기입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흐름이 매년 거의 비슷해요. 그걸 적응하는데 시간이 이제 머리로 날아요. 이렇게 되겠지, 또 신학교에 또 사람이 들어오겠지 하는데 그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다음 달에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입시생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 정신병이 생겨? 안 생겨? 없던 사람도 생겨. 근데 나름 멘탈이 강하다 생각했는데 그 재작년이죠. 2024년도에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확 공황이 확 왔어요. 그게 막 사람 많은 백화점에서 와가지고 종일 막 취하고 막 멀미나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공황이 뭐 사람마다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는 막 엄청 공황 발작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증상이 있어서 정신과를 갔죠. 그래서 병원 아직도 다녀요. 뭐 2주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그래서 약 먹고 그리고 많이 또 나아졌어요. 나는 기회가 되면 넘길 계획이 무조건 있어요. 누군가에게. 폐업은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누군가에게 넘길 계획이 무조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학생들 이제 내 새끼들이니까 내 새끼들은 잘 챙겨줄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운영도 잘할 수 있으면서 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넘겨줄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과입니다. 제 얼굴만 하죠. 제 얼굴만 사과입니다. 사과랑 커피랑 먹을 거예요. 양이 엄청 많아졌어. 다음에 이따 꺼내서 켜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할 거고 이 카메라는 한번 쌤이 연습 삼아 찍어보는 거야. 저희 그거 보강하는 자, 오늘 해야 할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건데 우선 우리가 입시를 하게 될 거잖아, 나중에. 입시가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입시를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입시를 할 때 가장 많이 탈락하는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주제와 맞지 않다거나 미완성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내용을 주제에 따른 내용을 만들려고 할 때는 보통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제외하고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을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 왜냐면 바로 내용이 떠오르는 그런 주제가 있는가 하면 몇 날 며칠이 있어도 내용이 안 떠오르는 주제도 있어. 경험해봤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캐릭터 성격을 만들어 놓는 거야. 캐릭터성을 만들어 놓는 거지. 캐릭터성. 생김새, 복장, 자세, 표정, 행동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 없이 그냥 캐릭터의 표현만으로 주제를 표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울리게끔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과 표현하고자 하는 게 동일해야 한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나는 설정할 것인가? 그랬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자신의 취향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그린 캐릭터들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 자, 취향이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계속 그릴 수 있는가 이것으로, 그리고 내가 이걸 오래 그려도 지치지 않는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자주 그리는 소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전공이 있는데 영화, 애니, 만화, 웹툰, 게임,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어떤 것에 가장 끌리는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그림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장르라는 것은 설명이 가능한 범위여야 해.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거. 근데 설명이 가능한 것들, 판타지, SF, 일상, 스릴러, 코미디, 막 고어, 공포, 막 이런 것들 있지. 그런 장르. 근데 그것 또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미나가 막 로맨스, 코미디 이런 걸 막 좋아해, 평소에. 좋아하는데 갑자기 SF 판타지를 할 수 있을까? 애매하지. 로판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메카닉을 그려야 해. 메카닉이 뭐예요? 메카닉 막 로봇, 기계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장르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성격 키워드,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행동으로 그릴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해. 자, 그러면 이건 추상적인 표현은 안 돼. 자, 착하다.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래? 웃고 있으면 좀 착해 보이지 않을까요? 웃고 있어? 근데 그게 막 살인자의 미소면 어떡해? 애매한 거지. 그리고 과거부터 사람에게 받아온 상처가 많다. 어떻게 표현할래? 애매하지. 그럼 추상적인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행동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애가 있어. 얘는 어떤 성격이야? 찌질함. 지지랑 소심함, 그렇지? 그래서 뭔가 그런 행동으로 표현 가능한 키워드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정해야 해. 정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입시에서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캐릭터가 너희들의 인생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든 캐릭터가 발전해서 그걸로 자기 작품 하는 작가들도 꽤 많아.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이런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네 나중에 쓸 너네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제가 출강 나오는 학원에 왔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아빠한테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잘 얘기했어요.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수술하게 됐어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뭔가 뭐 걱정이나 그런 건 잘 안 돼요. 막 엄청 막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수술하면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게 입원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라 그러면 조금 서운한데 좀 쉬고 싶은데 진상을 부리라는데 그럴 순 없고, 그럴 순 없지요. 저는 문명인인데요. 예. 보리가 제 팔을 하는 영상이 인스타에서 16,000뷰가 넘었어요. 왜지?
이것만 유독. 아이고 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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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뭐 하고 있었어?